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오늘은 한성도님의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 제6장 낭독하겠습니다. 제6장 마음치유. 나는 예전부터 마음의 힘을 믿었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글귀를 금과 옥조 삼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견지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되자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닌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몸도 마음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다. 그래도 주저앉지 않았다. 곧바로 딛고 일어서 마음을 더 단단히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면역세포에 의해 암 종양이 사라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부정적인 단어는 입에 담지 않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올리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억지로라도 웃었고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마음이 몸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반복하고 지속했다. 마음 관리를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명상이다. 솔직히 고백하면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명상을 왜 하는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란 생각도 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명상이 주는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각종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가민성 대장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섬유 근육통 등 스트레스 관련 증상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또 우울증을 유발하는 사토카인의 분비량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사회적 불안과 편집적 사고 등도 완화시켜준다. 감정적 충동을 억제하고 의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오늘은 언제나 특별하고 행복한 날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 특별하고 행복한 명상 덕분이 아닌가 싶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뇌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상상한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만큼 상상으로 행하는 것이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나도 매일 아침 5분 명상에 이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전립선에 있는 암 종양을 제거하는 상상 훈련이다.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건강해진 세포들이 암 종양에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을 상상한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종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좋은 음식과 좋은 공기를 통해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줄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자. 그렇게 2, 3분 정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흐른다. 그런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칼 포터의 말을 믿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모습은 의식하지는 못했어도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또한 내가 바라는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달성된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나의 상상력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내가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몸속에 암이 치유되어 하루하루를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 세면 시간을 선택했다. 아침 시간을 밝고 활기차게 보내야 하루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면을 할 때마다 젊었을 때 많이 듣고 즐겼던 디스코 메들리를 틀었다. 가능한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리듬에 맞춰 춤도 추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몸을 흔들었고 머리를 감다 말고 막 춤도 추었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더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색함이 사라졌다. 이제는 음악만 나오면 몸이 따라 움직일 정도로 습관화가 되었다. 행동이 감정에 영향을 준 것인지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고 긍정적으로 느껴졌다. 용기가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긍정의 에너지라면 두려움은 밖에서 안으로 수렴되는 부정의 에너지이다. 결국 방향의 문제다. 안으로 향하는 것을 밖으로 돌리기만 하면 두려움은 오히려 100배, 1000배의 용기가 된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직시해야 한다. 두려움은 대부분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실체를 모르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두려운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대상을 직시하는 것.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 나는 먼저 암의 실체를 직시하기로 했다. 솔직히 나는 암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내가 암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실체가 아니었다. 방송 등을 통해 전해진 막연한 이미지였다. 내 몸에 왜 암이 생겼는지, 암이 정말 불치의 병인지,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지, 제대로 알아야 판단을 해도 할 것이란 생각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암에 대해 공부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찾아 읽고 관련 영상을 시청했다. 암을 치유한 사례도 다양하게 찾아보았다. 기존의 병원 치료는 물론 자연치유, 기능의학, 대체의학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 그러자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암도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용기로 일상치유를 선택했고 지금 이렇게 성공 사례를 쓰고 있다. 감정은 쉽게 전염된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다 마찬가지다. 좀 더 생각해보면 불행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이 전염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은 행복이나 기쁨보다 불행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하다.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전염을 바이러스에 비유한다.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염될 수 있고
전염 속도도 빠르고 심신에 손상을 입히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를 감정오염이라고 한다. 먼저 내가 암 환자라는 생각부터 버렸다. 일상치유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안 좋은 것이 많았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다 바꿨어요. 살이 너무 빠졌다며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나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암 발병 사실 또한 가족들 외에는 알리지 않았다. 직장 생활도 평소와 다름없이 영위했고 지인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했다.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싫은데다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치유에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회의나 미팅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나 기운이 느껴지면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으로 전염되는 감정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또 내가 먹는 음식은 전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아내는 주말마다 내려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부했다. 그 자체가 나를 환자로 대하는 것이요. 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서였다.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로 인해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 그것이 굴레가 되어 그 안에 자신을 가둔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갇히는 것이다. 한계는 세상이 정해주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정할 뿐이다. 반면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그 이상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늘 자기 자신 이상이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읽으면서 2번, 3번 밑줄을 친 문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치유를 선택한 것은 독서의 힘이었다. 데미안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내가 있음을 인식했다. 알 머턴의 자기 충족 예언을 통해 내가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확신으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한계에서 벗어났고 내가 생각하는 일상치유를 선택하고 실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몸에 나타난 변화를 통해 믿는 대로 경험한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